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최종익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워낙 다 같이 겪는 어려움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개강도 늦춰지고 이렇게 온라인 그 강의로 할 수 있게 돼서 할 수밖에 없게 돼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교수님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잘 극복하고 좀 더 개개인이 또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서 공부할 날을 기대하면서 회계 원리를 이번 학기에 담당하게 된 담당 교수로서 여러분들한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비 기능상 그 얼굴을 보여주기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얼굴은 개강하고 보기로 하고요. 정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으로 대체해서 얼굴을 보고요. 빨리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계원리가 회계학의 첫 번째 과목인데요. 여러분들을 회계학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회계학으로 초대를 할 텐데요. 회계는 당연히 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모든 그 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잠시 후에 교수님이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설명을 할 텐데 그런 활동들이 회계라는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경영 활동을 표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기업과 관련되어진 여러 그 사람들,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의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할 때 필연적으로 회계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진다라는 점에서 경영학은 회계학을 빌어서 경영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영이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특정의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개개 사람 혹은 개개 조직마다 다 다른 방법들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좀 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특정의 목표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체계적 행위, 이것을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정의 목표를 좀 구체화시키면 기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은 당연히 물론 일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그 조직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이윤 추구, 그보다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윤 추구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 이윤의 크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원을 투입을 했으면 목표 달성한 크기를 바랄 거고 그리고 목표 달성 크기가 크다면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자원을 들이고 싶어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효과와 효율의 관계입니다. 즉 어떤 특정 목표의 크기, 이 부분은 효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경영학에서 효과가 크다.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한 정도를 분모해 놓고 희생한 정도가 얼만큼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두 기업이 있을 때 A 기업은 그 1,000억의 이익을 냈어요. B 기업은 500억의 이익이 아니고 수익을 냈어요. 수익은 이제 총체적인 크기니까 1,000억의 A 기업은 수익을 내고 B 기업은 50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당연히 효과는 A 기업이 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 기업이 반드시 효율적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네. 효율적이란 말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A 기업은 1,000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경제적 대가가 800억이에요. 반면에 B 기업은 희생한 대가가 2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확연히 이제 드러나죠. 순수하게 걷어낸 이익도 물론이고 그걸 비율로 따진다면 한 기업은 A 기업은 8분의 10의 효율을 냈고요. B 기업은 2분의 5의 효율을 냈습니다. 즉 250%의 효율을 낸 것이죠. A 기업은 100%도 안 되는 효율을 낸 겁니다. 이렇게 효익과 비용 들어간 그 희생을 같이 보는 부분이 경영에서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경영학에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거대로 잘 이루어가는지를 관리 혹은 뭐 통제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관리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뭐 사람을 잘 뽑는다든가 혹여는 원가를 뭐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해본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뭐 조직을 잘 한다든가 그리고 뭐 원재료를 좀 더 구입을 싼 곳에서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의사결정도 해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기업의 경영활동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활동을 구분짓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그 경영학에서 경영학 원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온 세 가지 활동은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기업 경영의 경영활동 세 가지의 범주입니다. 즉 하나는 재무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활동 그리고 영업활동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크게 큰 범주의 세 가지의 활동을 회계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와 같은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회계에서 약속한 용어나 여러 가지 양식들을 가지고 정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또다시 기업 활동하는데 경영자가 이용도 하고 외부에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라든가 혹은 투자자라든가 혹은 돈을 빌려준 뭐 채권자라든가 혹은 정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기업의 활동들을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업의 그 경영활동은 이와 같이 크게 앞서 설명한 대로 재무활동과 투자활동, 영업활동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업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하나 차렸다 이렇게 된다면
뭐 치킨집을 차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치킨집을 차렸으면은 치킨이라는 그 닭을 사와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재료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뭐 식용유도 사야 될 거고, 치킨을 튀기기 위한 그 기계 있죠. 이런 애도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튀긴 닭을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대금을 받고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영업 활동입니다.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수행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업 활동을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축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치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유형자산이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데가 있어야 될까요? 뭐 가게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든 없든, 있게 할 수도 있고 배달만 할 수도 있고 있겠지만, 어찌 됐든 튀길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장소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건물을 빌린다든가, 혹은 그 건물에 이제 빌리게 되면은 빌린 다음에 앞서 말한 치킨을 튀기게 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입해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들어가는 집기부품, 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보여주는 뭐 전시 공간, 이런 등등등이 다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이전에 투자 활동이란 말을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투자 활동. 자, 그럼 이 투자 활동이 금방 될까요? 이 투자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이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펼치기 전에. 자, 요 활동인데, 요게 뭘까? 이런 겁니다. 재무 활동이라는 것이. 자,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자, 재무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투자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영업 활동에 있어서 뭐 생닭을 구입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오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돈.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떤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뭐 가게를 그 얻는데 들어가는 자금, 가게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뭐 내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다면 당연히 건물을 빌려야 될 거고, 그리고 직기부품도 사와야 될 거고, 이런 자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어디서 날까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내가 가진 돈이 있는가?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하다면 뭐 그 재무 활동이 곧바로 특별한 다른 재무 활동이 필요가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내 자금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런 재무 활동은 이제 자가 조달을 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모두 다 자기 자본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내 자금만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네, 아버지를 쳐다보게 될 거고, 혹은 아버지하고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빌릴 수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혹은 친구에게 빌릴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자, 이런 등등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이제 조달을 해오고,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는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무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금이 마련되어져 있으므로 필요한 요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교수님,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그 내가 닭 튀기는 기술이 없어서 닭 튀기는 사람을 종업원을 하나 두고 싶은데 그런 활동을 어디에 속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인사, 뭐 조직, 뭐 기업으로 넓게 펴면 이런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인사, 사람을 뽑고 사람을 뭐 그 어떤 그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 교육하고 조직하고, 이러한 활동들은 인사 혹은 조직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인사와 조직,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모두 투자 활동의 범주에 그 포함을 시킵니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투자하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회계는 모두 다 이런 활동들을 결국은 어떠한 그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화폐 금액 단위로, 화폐 단위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표시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을 뽑은 행위,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그래서 이 투자 활동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향후에 그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회계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장부에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 활동의 결과가 화폐 금액으로 표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가 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한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활동들이 그러면 경영이 효과와 효율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또 다음 기간 계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 영업 방침이라든가 혹은 투자 방침이라든가 또 다시 자금을 동원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회계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취합을 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려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하는 거죠. 회계라는 방법으로. 마치 뭐 같으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봐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건강하다는 말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한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뭐를 해봐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그 내시경 검사도 해보고 또 뭐 머리 그 사진도 찍어보고요. 가슴 엑스레이 뭐 검사도 해보고 이런 검사 등등등을 통해서 그 검사에 대한 결과를 수치화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 내에 있는 건가, 건강한 수치 내에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경영을 했는가, 그래서 상태가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을 받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모자라다면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 영양 섭취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침을 받기도 하고 또 지도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들, 수치화한 검사들로 체크를 받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도 우리가 회계라는 어떤 그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그와 같은 그 경영 활동이 건강하게, 즉 앞서 설명한 대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회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가서 이제 쭉 아까 넘어왔었던 회계에 대해서 이제 정돈을 내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회계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회계는
앞서 설명한 대로 기업이 여러 가지 그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활동의 결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좀 전에 그 교수님 설명 가운데 몇몇 나왔지만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사람이 나 자신일 겁니다. 그죠? 나 자신이라고 하면 치킨집을 연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남았나. 이게 이제 기업으로 가지고 오면 기업의 주인인 것이고요. 그렇게 그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의 크기가 커지면은 여러 주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기업을 경영한 사람들,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정보 이용자가 될 겁니다. 이제 후에 정보 이용자 얘기가 다시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또 어떤 사람들도 또 이제 그 기업의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할 거냐면 뭐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도 알고 싶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그죠? 정부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예, 세금을 받아가야죠. 그죠? 세금 걷어가려고 얼만큼 얘들이 이익을 냈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업 활동도 잘하고 투자도 적재적소에 잘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도 잘해서 건강한 상태도 유지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이랬어. 그런데 더 내고 싶죠. 혹은 목표했던 것보다 못해서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회계가.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이를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없을까를 자꾸 연구해 가면서 지금 현재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이러한 학문이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요 밑에 7자의 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처럼 의사결정 유용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쭉 넘겨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앞서 했었던 그럼 그 회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그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즉 기업이 있어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정부, 세무당국을 포함한 정부, 그리고 경영자와 기업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 그리고 기타의 뭐 그 기업의 그 자료들을 그 이용할 사람들, 뭐 잠재적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현재 투자자는 아니지만 언젠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상장한 기업의 주주는 언제라도 될 수 있어요. 주식 한 주만 사도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이란 잠재적인 주주,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기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처럼 회계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그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기타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집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는 기업이 어떤 앞서 말한 그 중요한 어떤 그 경영 활동들을 해요.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활동,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회계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서 약속된 용어와 그 다음에 양식, 일환 등등을 통해서 보고서의 형태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시를 해줍니다. 그럼 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은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보고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각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회계 정보를 가공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되돌아가서요. 회계를 이제 정의를 하면은 회계학으로 이제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회계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자, 회계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정보가 복잡하거나 각기 다 다른 형태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결해야 됩니다. 약속이 간결하고 그리고 명쾌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는 명쾌하고 간결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정겨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겨운은 좀 빼고 뭐 붙여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그러면 딱딱하고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겨울 수 있어서 정겨운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흔히들 회계는 기업을 표현하는 언어다. 혹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소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동의 그 정도나 그리고 크기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그 강의 과목으로 회계학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회계학으로의 초대가 되어졌으면 본격적으로 회계의 그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회계와 부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회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이해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 PPT 자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중력이 아무래도 교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만날 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또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교재도 받으러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교재비를 내셨을 텐데 그 부분도 등교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그 1, 2주간 수행하게 되는 이 수업은 교재가 없어도 어느 정도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